팟캐스트 여기 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 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월경과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보람 감독의 다큐멘터리 피해 연대기를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피해 연대기는 2022년 12월 3일 기준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 여기 듣보입니다. 저는 MC 오지은이고요. 회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작업을 하는 황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치 영상 작업하는 최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판화 작업을 하는 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와 만화를 작업하는 박혜솔 파라나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냈어요. 저희 오늘 마지막 녹음이잖아요. 아, 그죠. 벌써 12월이에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1년이 진짜. 지났어요. 진짜 신기하다. 1년이 지난 게 너무 안 믿겨요. 시간 그러니까요. 너무 잘 가요. 맞아요. 이번 무서워. 한 해 다들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시비주다. 뭘 했다고? 진짜로 한 해 야, 너 동안 뭐 했냐? 그거 뭐 아니에요? 했냐? 뭘 했나? 진짜 다들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숨 쉬고 밥 먹고 잤어. 저 사업자 등록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어쩌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나요? 온라인 몰에 입점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용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연계하는 입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안을 줘가지고 입점을 해라. 근데 할 거면은 통신 판매업 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언젠가 할 거였는데 잘 됐다 하고 했죠. 그럼 그 플랫폼 들어가면 라나님 작품을 직접 살 수 있는 거겠네요? 그쵸. 오, 정말 대단해요. 알려주세요. 그럼 사업자 출판 사업자인 거예요? 아니 일단 급해가지고 통신 판매만 등록을 해놨고 아, 이제 여러 다른 종류가 서류도 있구나. 준비해가지고 출판도 해야 돼요. 아이고 그 와중에 또 하나 했네요 한 건. 그니까요. 저는 회사 다니고 음. 게임하고 운동한 거밖에 없어요. 운동하고 많은 걸 하셨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음. 연지님 진짜 부지런해요. 오늘도 도서관 갔다 왔어요. 아 맞아. 그니까 그렇네. 저 사람 뭐야? 원래 직장인일수록 주말을 좀 알차게 보내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렇다고 하던 것 같아요.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운동해요, 연지님? 저 닌텐도로 링피트 하고 아. 집에서 그냥 모니터에 틀어놓고 타바타 같은 것도 하고 그거랑 타바타가 뭐예요? 타바타라고 약간 5분이나 10분 내외에서 간단한 동작들 반복으로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 하던가 홍제천 뛰거나. 홍제천 좋지. 맞아. 홍제천 좋죠. 맞아. 건강하다. 올해는 진짜 러닝을 못했어요. 무릎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지은님 수영 다녀요. 맞아. 수영 좋아요. 수영 영업한다. 지금 수영 피플 올해 한 거 운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영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청소년기 때는 운동을 좀 체형 관리 때문에 했는데 이젠 좀 건강 때문에 하게 되더라고요. 해야 돼. 맞아. 숨이 차. 맞아. 운동을 운동을 안 해서 하면. 체력을 길러야 어. 직장 다닐 때 맞아. 좀 체력적으로 덜 힘들고 맞아요. 운동 진짜 하고 안 하고 엄청 다른 것 같아요. 근육은 맞아. 자산이더라고요. 하, 진짜. 자산이지. 뭐 버스가 건너편에 와가지고 빨리 뛰는 상황이 오잖아요. 뛰면서 무릎이 너무 아파요. 맞아. 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응. 어떡해. 진짜 나 너무 안 좋았어. 저 뛰다가 한 번 엄청 크게 넘어져가지고 아 그치. 다시는 그때 이제 안 넘어졌지. 뛰려고요. 그냥 걸어 다닐 거야. 양반은 뛰지 않는다. 너무 많이 뛰어다녔다. 맞아요. 저는 올해는 특히 더 좀 작업에 집중했던 해인 것 같아요. 일하던 것도 좀 그만두고 상반기에는 개인전을 하려고 계속 달렸고 하반기에는 또 하반기 전시 있어서 또 전시 끝나자마자 계속 준비하고 더 엄청 작업에 몰입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여행 갔다 온 것도 해에 큰 이슈였
것 같아요. 진짜 알차게 네. 보내셨네요. 진짜 네. 꽉꽉 맞아. 차여서 음. 좋다. 도가니는 나갔지만 알찼다. 약간 이런. 그날, 승리, 월경, 달거리, 맨스, 마법 모두 한 생리 현상을 일컫는 단어죠. 요즘에는 정혈이라는 단어로도 불려요. 생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명백한 이름이 있음에도 그걸 말하는 순간 좀 창피하게 되니까 애둘러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생리도 원래 월경을 말 못해가지고 생리 현상에서 따와서 생리라고 하다가 아예 아. 그게 생리가 되고 맞아, 또 맞아. 이제 생리를 말하면은 그 뭔지 아니까 그게 창피해서 어. 그날이 되고 마법이 그치. 되고. 맞아요. 어. 진짜 별의별 말 다 있었죠. 막 대자연 막 이런 어, 거 맞아. 맞아. 대자연. 뭐지? 예, 그때는 그냥 웃기고 말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음. 정열 다들 알고 계셨어요, 원래 단어를? 저는 몰랐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약간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요새 사용하는 요새 정열이라는 사용하는, 단어. 알았죠. 저는 그쵸. 들어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단어를 알고 있어도 정혈이라고 말을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말하고 또 거기다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가지고 아. 저만 약간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많이는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마치 그날처럼 아. 근데 좀 다르긴 하죠. 이게 깨끗한 피라는 뜻이니까. 이게 저는 정열 말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막 정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과 그런 거를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막 뭐 미러링도 곁들여서 나온 단어였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냥 너무 아프니까 월경통이 너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드는데 굳이 내가 긍정적인 말로 불러야 되나? 이거 유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뭔가 점점 정며들었어. 정며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정열이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 이제 다른 뭐 약국 가서 막 정열통 약 주세요 이렇게는 말 못하지. 뭐 거기서는 이제 생리란 말 싫어해서 월경통 약 주세요 하지만 엄마랑 친구들한테는 아 나 정열 시작해서 너무 아파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죠. 저는 트위터를 안 해가지고 그 처음 해솔님이랑 둘이서 전시 보고 가는데 해솔님이 저 지금 정열 중에서 배가 아파요 이랬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랬나? 그래가지고 내가 에? 어? 뭐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 지금 정열 중이라고. 에? 뭐지? 이러니까 저 지금 정혈 중이라고. 근데 그때도 사실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는데 해솔이가 짜증이 난 거야. 3번 정도 부르니까 저 지금 정혈 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약간 그러고 나서 그냥 어쨌든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계속 걱정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뭐 뭐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 양이 많다 그랬나? 뭐 약간 그런 말을 해서 이게 약간 생리를 뜻한 거였구나 이렇게 유추한 다음에 그때 차마 그 해솔의 포스 때문에 그걸 못 물어보고 근데 해솔님도 대단한 게 상대방이 이걸 3번이나 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생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못 알아듣는지 뭐 몰랐을 거예요. 그래 짜증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열이에요 정열. 이러면서 그냥 말이죠. 정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냥 정혈. 뭐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그 말이 문득 생각나서 희정님이랑 연지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또 맞아요. 아직도 막 저한테는 이제 생리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긴 한데 정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듣고 나니까 이번 화 팟캐스트에서는 그렇게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생소한 단어긴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생리라는 말이 가장 익숙한 것도 있으니까 이번 화 녹음하면서는 각자 선호하는 단어로 여성의 생리 현상을 지칭하도록 할게요. 네. 다들 첫 월경을 기억하세요? 다큐멘터리에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첫 월경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왜 저는
약간 부끄러워서 너무 똑똑히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생리 이걸 시작하면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아. 이래서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줄넘기 하다가 그랬나? 줄넘기가 있는 체육 시간이었고 바렛배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 뭐지 하다가 뭐 하루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래 이제 피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생리가 시작했고 이제 엄마한테 귓속말을 말했는데 엄마가 야 축하한다면서 아빠랑 언니한테 다 말하고 그래서 더 부끄러웠어요. 맞아. 아, 저는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싫었던 거는 확실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싫어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제발 시작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빠른 애들은 빨리 하고 느린 애들 좀 느리게 하고 이러잖아요, 시작을. 그러니까 아 이제 곧 나에게도 닥칠 것만 같은 이 괴로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그게 또 축하를 받는 것도 너무 싫고 시작한 것도 너무 싫고 막 이러니까 약간 얼버무리고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안 했나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아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 맞아. 근데 방금 연재님이 부끄러운 약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혈이라는 말이 더 붙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양지화 시켜야 된다. 맞아, 양지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맞아요. 숨기지 말기. 그치. 진짜 확실히 정열은 사람에 따라서 축복으로도 다가오지만 누군가는 좀 부끄러운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매달 생리용품에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맞아. 그것 때문에 시작하는 게 좀 두려운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쓰는 아이들 약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누군가한테는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투명하게 못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정렬하니까 생각이 나요. 그 초등학교 때 정렬을 일찍 시작한 편이었어서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그 반에 좀 이렇게 성숙한 여자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성숙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원래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기의 물건을 야무딱지게 못 챙기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걔가 생리하는 거를 반 애들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 걔가 막 왕따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막 굳이 친해지고 싶지 않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빨리 시작했고 지금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되게 못되게 싫었던 것 같아. 내가 저 친구랑 같이 뭔가 뭐 우리 반에서 이제 정열을 하는 애 약간 이런 식으로 묶이는 게 싫었던 기억이 지금 나요. 그게 별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된 거고 별거 아닌 건데 그때는 나 왜 내 친구들 다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뭔가 몸이 성숙해졌다 약간 이런 어떤 시선도 싫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키가 안 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맞아요. 실제로도 저는 정렬 시작하고 지금 키가 거의 그대로거든요. 1cm, 2cm밖에 안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키 안 큰다는 얘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엄청 웃긴 게 그 교복에 아이비클럽이나 이런 거 브랜드 따지는 것처럼 이제 한 6학년쯤 되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시작한 거예요. 서로 생리대 뭐 쓰는지 그것도 괜히 막 이게 뭐 화땡트나 뭐 좋은 땡김 이런 거 쓰면 너무 어른 같고 너 뭐 엄마 거 갖고 왔냐 막 이러고 청소년은 무조건 오키도키 써야 된다고. 근데 오키도키 아시는 분이 우리 요즘에 없었잖아요. 약간 경상도 사람들이 쓰던 거였나? 진짜 완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 나와요. 나왔어. 진짜요? 오키도키 이미지도 하면 있어요? 있어. 기사 그때 같은 거에 봤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찾아봤어. 그래가지고 오키도키의 원조는 정열대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정혈하고 나면 너무 혼자 성숙해진 것 같아서 싫었다고. 근데 저도 정혈할 때 부끄러웠던 이유가 정혈을 하면은 이제 가족들이 너도 이제 여자가 됐구나. 나는 그 말을 했던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 괜히 약간 책임감이 지워진 것 같고. 아니 그전엔 여자 아니었냐고. 그러니까 여자애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여자였는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 다큐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 축하받고 여자가 되었어. 뭐. 맞아. 원래 여자였어요. 그 전엔 나 안 소중했어. 이렇게 되고. 맞아. 그 전에 맞아, 나 안 맞아. 소중했어. 맞아. 그리고 약간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막 중년이 돼서 완경을 하면 막 더 이상 내가 여자가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맞아. 와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맞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첫 생리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시작한 거였어가지고 그냥 언젠가 시작하겠지 했는데 이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느낌은 너무 귀찮고 나한테도 왔구나.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그냥 문 열고 엄마 생리대 줘 이러고 그냥 알아서 하고 나왔는데 진짜 하루 종일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확실히 나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축하한다고 꽃이랑 케이크를 사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배가 너무 아픈 상태였고 막 열도 나고 답답해 죽겠는데 막 축하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여자가 된 걸 축하해 하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이전엔 여자가 아니었냐고 그리고 아파 죽겠는데 케이크는 내가 왜 먹어야 되며 왜 앉아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마워 하고 앉아있으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좀 시니컬한 청소년이었네요. 네, 뭔가 인생 2회차 느낌. 근데 다들 월경 용품 사용법을 이제 부모님한테 배운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엄마가 바로 이렇게 그 정열대를 까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다들 매뉴얼 같은 거 되게 잘 읽으세요. 저는 진짜 대충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붙여야 된다라는 걸.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너무 싫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냥 다 싫은 거야. 다 싫어가지고 혼자 어떻게 스스로 해보려고 이거를 까서 붙였는데 내가 그걸 음부에 붙인 거지. 아파.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흡수도 안 되고 아프기만 하고. 그치 진짜. 그쵸. 테이프 쫙 뜯어내야 되잖아. 너무 따갑다. 진짜. 매뉴얼을 읽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신기하다. 안 알려줬어요? 전 알려줬어요. 그 기억은 없어요.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때 그 정열 시작한 친구랑 같이 보건실 갔었거든요. 우와. 선생님이 그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중학생 때 저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근데 막 선생님이 갑자기 남자애들 다 귀 막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 귀를 막아요. 그러면 다 같이 있는 상태. 야 여자애들 이러면서 너네 생리대 쓰고 나면은 화장실에서 잘 좀 뭐 말아서 붙여놔야 테이프로 붙여놔야지 다 펼쳐져가지고 화장실에 그게 뭐냐 이러면서 막 남자애들 있는 데에서 잔소리하고 그러면 귀 막아 이러면 누가 귀를 제대로 막아요. 다 들었을 들리는 건데. 거. 선생님 센스 없다. 진짜. 그런 일도 있었더랬죠.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진짜. 그럼 선생님 나가고 남자들이 야 무슨 얘기했냐? 야 생리? 이러면서. 맞아.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뭐 그냥 별 대단한 감흥은 없었고 뭐 생리대 정열대 붙이는 방법도 학교에서 배워서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성학습 만화를 보면은 생리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 캐릭터들이 그래서 막 야 나 생리 시작해서 파티할 건데 너도 올래? 이러면서 막 초대장을 건네. 그럼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별걸 다 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입력해두고 나도 생리 파티 해야지. 생각을 했었죠. 파티가 좋아서. 그래서 파티가 좋아. 파티가 좋아서. 다른 애들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엄마한테 엄마 나 생리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 케이크를 먹어야겠어. 귀여워. 욕을 해가지고 케이크를 먹었죠. 그래서 이제 생리 파티는 이용당했을 뿐 저는 케이크를 원했었다. 어머니가 보기엔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그쵸. 좀에는 딸이 자기 생리 시작했다가 먹고 싶은 거 말하고. 맞아. 해솔님 그런 걸 되게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오늘 당장 키스해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었지 않았어? 진짜. 그런 일에서 있었지. 뭐지 성년의 날이었나? 맞아. 성년의 날.
아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네. 헐, 저 그거- 처음 들어요. 정말 세레모니를 잘 챙기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 심지어 엄마한테 다 공유해. 나 오늘 성년의 날에서 키스할 거야 이러고. 아, 그럼 뭐 크리스마스엔 굴뚝 탈 거예요? 어이없어. 아 산타가 아니잖아요. 맞아. 산타였으면 탔겠죠. 그래서 성년의 날에 이렇게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은 뭐야? 네, 했죠. 와, 멋있다. 아, 그래요.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요. 아 진짜 맞지 않아요? 그래요? 대박이다. 그때 같이 녹음했잖아. 기억이 잘 안 나.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아. 남자친구를 했는데 아, 있었구나, 기억난다, 상태가. 기억난다. 나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 맞아, 아무나 오늘 잡고. 나랑 키스해. 맞아. 저도 그건 줄 알고. 그렇진 않았고 이게 소재지. 그런 대담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오빠 오늘 나랑 키스하게 입 닫고 8시까지 어디로 나와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입 닫고 나올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 진짜 웃겨. 아, 너무 귀엽다. 키스를 했지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대가 남자라서 별로였던 것 같아. 너무 정말 웃기네. 별로였죠. 그럴 수 있지. 네. 아, 왜 이렇게 그냥 시트콤 같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 진짜 좀 없는 캐릭터긴 한 것 같아. 어. 근데 본인도 만만치 않은 거 알죠? 맞아. 단지 페인터. 잠깐 어? 뭐요? 뭐 아 생리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네. 생리기 돌아가가지고 지금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축하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고 외국 문화잖아요, 사실. 그죠? 뭐, 외국 문화에서 축하요? 온 거 아니에요? 몰라요. 뭐 생리 시작했다고 파티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닐걸? 하긴 그 파티가 약간 그렇지. 외국 문화에서 가지고 온 문화인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못 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요. 이게 뭔가 그런 아무튼 어. 우리나라의 원래 문화 같진 않은데 음. 그냥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애들이 갑자기 몸에 변화를 왔을 때 이게 무섭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고 되게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뭔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축하를 해주면 그 애의 기억에 이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가 처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성의 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끼리도 되게 폐쇄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게 뭔가 약간 뭔가 언캐니한 거지 느낌이 평상시에는 막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우리 딸 시작했구나 약간 이런 게 되게 뚝딱뚝딱거리면서 좀 부끄러운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맞아요. 약간 너도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이 됐구나라는 면에서의 기쁜 축하 아닐까 생각이 아 진짜 들어요. 너무 싫다. 아니 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 근데 맞아, 근데 왠지 어른들은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시녀 이야기를 읽어가지고 무슨 이야기? 시녀 이야기라고. 마거레트 투트? 네, 약간 그렇습니다. 이거 저 첫 정열 경험을 어머니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중1 때 시작을 했대요. 어머니는 이제 섬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뭐 섬에 있는 중학교에서 소풍을 갔어요. 산으로. 그러면 이제 섬 자체에도 공중 화장실이 잘 없는데 그 산속에는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도 없으니 그냥 왜 이러지 하고 확인할 길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집에 갈 때까지 버티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 팬티가 피로 이제 흥건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많았는데 나이 차가 좀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나 봐요. 상의를 못하고 이제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이제 성교육도 더 더뎠을 시기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노트에 있던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걸로 받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팠겠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찰랑찰랑 했을 텐데 종이가. 그냥 젖어서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찢어지고 맞아. 그냥 다 그냥 줄줄 새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당연히 들키죠. 언니들한테 다 싹 들켜가지고 이제 월경에 관해서는 어떠한 거라고 지식을 알려주고 이제 그때 정열 때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기는 했지만 이제 집이 막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섬이었으니까 당연히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가재로 면생리대를 만들어줬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썼었고 이제
정열대가 처음에는 날개형이 없었어가지고 맞아. 되게 막 아.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개형이 나왔을 때 되게 진짜 혁명이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풍 가셨을 때 하의가 어두운 색이셨나 봐요. 다행히. 저는 중학생 때인가 베이지색 반바지 입고 놀다가 샜어요. 샜는데 이거를 빨래로 내놓는 것도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이런 그 페리오드잖아요. 내가 피해 주간을 겪고 있다는 거를 들키는 것도 싫고 그걸 또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바지에 샜다는 것도 싫고 다 너무 싫어가지고 그걸 옷장 속에다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피 묻은 바지 그 째로. 그랬다가 나중에 꺼내는데 영영 피가 안 지워져가지고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요. 진짜 맞아. 혼나죠. 등짝 스매싱 맞죠. 그치. 저는 중학교 때 생리통이 심했던 친구를 병원으로 데려가다가 친구가 기절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학교 앞에 지나가던 경찰차가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줬고 저는 그대로 이제 학교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생리통이 없을 때여가지고 도대체 생리가 뭐길래 저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고 쓰러지기까지 하는지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이런 과정을 맨날 겪고 있는데 왜 제대로 된 약도 없고 정확한 해결책도 없는지 되게 답답해하면서 학교로 다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10대 때는 정열하는 게 너무 귀찮고 양도 진짜 많은 편이었어가지고 힘들고 정열통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매일 막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나요. 진짜 심한 분들은 누워가지고 바가지 하나 머리 위에 놓고 약간 토하고 계속 자고 토하고 맞아요, 그러던데. 진짜. 응급실도 가고. 진짜 저는 그럴 때마다 포궁 떼버리고 싶어요. 그런 에피소드 듣거나 할 때마다. 맞아. 저도 원래는 정열통이 없었는데 20대 중반 이후로 좀 이게 심해지면서 한 달에 한 3, 4일은 매번 고통받으면서 뭔가 인생의 며칠을 낭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정열통이 심해져가지고 아예 정열 기간에는 생활을 못하거나 그 약을 진짜 많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근데 이거의 해결책이 병원을 가도 뭐 아이를 낳아야 이것들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듣고 뭔가 허망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진짜 헛소리잖아요. 아기를 네. 낳아야 없어진다. 그리고 정열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듣기로는 애를 낳고 나면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그 통을 못 느끼게 되는 거라는 걸 들은 적 있거든요. 그리고 막 정열통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막 뼈도 삭고 사람이 애를 낳으면 체질도 바뀌고 막 신체 기능적으로도 이전 같지 않아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막 찬 거 지금 애 낳았는데 찬 거 마시면 이 나중에 다 빠진다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정도로 몸이 엄청 바뀌는 천지개벽하는 일인데 맞아. 그걸 가지고 애 낳으면은 정열통 사라져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맞아요. 너무 가볍게. 맞아요. 저는 이 정열통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열을 그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볼까 생각도 했는데 제 주위에 이제 자의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부작용 같은 거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정열은. 맞아요. 안 하면은 편하긴 한데 이게 내 몸에 적신호가 왔다는 거고 그치. 하면은 불편해.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막 청소년기에는 진짜 생리하기 싫다 막 이랬는데 그거 옆에서 이모가 들었나? 그러더니 이모가 옆에서 취소 퇴퇴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막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여자 호르몬이 좋게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럼 하면 안 돼? 막 이래갖고 취소 퇴퇴퇴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되니까 양이 줄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이면은 야 나 옛날에 7일 했던 거 이제 3일이면 끝난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요즘 3일이면 끝나로 우리 엄마 또 호들갑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막 폐경이 오면은 뼈도 막 안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막 그러면서 건강 걱정을 엄청 하시는데 이게 10대랑 30대의 차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왜 정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약은 잘 안 나올까요? 다른 약은 그니까요. 잘만 개발하면서 그니까. 진짜. 꼭 여성 몸에 대한 약만 엄청 더디게 개발을 하는 게 되게 짜증이 나요. 맞아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이모가 취소 퇴퇴퇴 해 했다는 거 들으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피곤해 하잖아요. 기간이 되면 진짜 하기 싫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었나?
안 하게 해줄까? 막 이런 그거는 실험이지. 정신병자인가? 그러니까 성추행인가? 근데 와. 그런 야만의 시대였다니까. 그런 그러니까. 선생들이 뭘 있었어. 안 하게 해줘. 와. 그러니까 그 애들이 처음에 그걸 단박에 알아듣지 못할 그치, 잖아요. 못하죠. 애들은 또 그땐 잘 못하지. 모르고 그니까. 약간 지나서 뭔 뭐지? 소리지?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와, 선생이 그런 말을 듣고선 바로바로 반박을 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 권력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요. 어른이고 네. 선생인데 그쵸. 와. 심지어 그런 말 하는 남선생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막 스쿨미트 한참 시끄러웠을 때도 내가 너 생리 안 하게 해줄까라는 말을 했다는 사례가 진짜 수두룩 빽빽이어가지고 정말 수두룩 에, 빽빽.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구나. 진짜 램저들 뇌 속에 있는 거 다 똑같아. 대박이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그니까. 그러니까 다 배워서 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다 똑같은 말만 하지? 대박이다. 아주 우울해졌어. 그러지 말자. 텐션 업.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어른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애들이 또 잘못 배우고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계속 재생산되잖아요. 맞아요. 선생이 이상한 사람이 많은 게 진짜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진짜. 맞아요. 막 다큐에 안에서도 한 학생이 탐포는 성 경험 있어야 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맥락을 읽어봤을 때 남성과의 삽입 섹스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은 질에 뭔가를 넣으면 안 된다. 뭐 불가침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기저에는 뭐 처녀막이라고 하는 잘못된 상식이 있는 거고 사실 처녀막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런 막이 없고 그냥 질 근육이고 주름인 건데.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구려요. 맞아요. 정말. 단어가 진짜 구려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은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기껏해야 생리 중에는 예민해지니까 뭐 초콜릿 좀 던져주고 진통제 좀 챙겨줘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난 이제 다정한 뭐 남자인 거구나. 약간 이런 어떤 이미지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걱정하기보다는 스윗한 나. 맞아. 그치. 친절한 나. 진짜 좋은 남자 되기 참 쉽다. 진짜 꿀인데? 아니 뭐 우리는 뭐 남자가 어떻게 뭐 몽정을 하고 2차 성징이 어떻고 저떻고를 다 알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배우니까. 근데 여자가 같은 인간이라서 남자의 생리를 잘 알듯이 남자도 같은 인간이 여자의 생리를 알아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인 이해도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주기에 대해서는 남자 여자가 다 알아야 돼요. 이 주기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 뭔가 이제 피임이라던가 그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 뭐 낳고 이런 거 정열 중에 성교하면은 뭐 애 안 생기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치. 맞아. 아유, 확률이 적은 것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확신은 절대 없는 건데.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같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아무도 남자들이 잘 모르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학교에 총 여학생회가 있으면 거기서 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걸면 그 역차별이다 있을 수가 없다 막 이런 항의를 하고 그니까요. 결국 요즘 대학에서는 총여가 다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역차별을 하면서 그것도 너무 무서워. 무서워. 근데 역차별이라는 단어만 찡찡대고 거기에 대한 근거 같은 거 하나도 말 안 할 거면서. 그니까. 빈약하고 심지어 말해도. 맞아요. 그치. 그리고 잘 모르는 걸 넘어서 여자는 정열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일부도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하는 뭐 이래서 진짜 너무 입에 담기 싫은 말이지만 피싸게라는 말도 있고. 그 말은 처음 들어봐요. 저도. 아 그래요? 네. 이것도 트위터 말이에요? 남성 인터넷을- 커뮤니티에서. 네? 몰랐어요. 여성 혐오 단어 중에 단어 하나예요. 진짜 그지같이 아, 만드네요. 와. 뉴스 댓글 이런 데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맞아요. 이런 거는. 와. 대박. 여자가 정열을 하는 거 가지고 저 피싸게 막 이런 그치. 식으로 와. 모멸적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싫고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어떤 다큐를 봤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여성이 월경을 시작을 하면은 동굴 같은 그러니까 약간 창이 되게 작게 나 있는 오두막 같은 거에 갇혀가지고 끝날 때까지 못 나온다는 걸 보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들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물어봤었어요. 옛날에 그 막 원시인들은 월경하면 어떻게 하냐 했을 때 한쪽에 모아놓고 몰아놨다고 끝날 때까지. 그 그거 약간 들었던 육식 거 기억나. 동물이 몰려올 수 있어서 막 그런 것도 이유로 피 아, 냄새 그러면 맡고. 다 같이 먹히는 거야. 여자들만?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더더웠는데. 와. 근데 그건 아프리카는 아니고 네팔인 것 같아요. 거기 음. 관습 중에 차오파디라고 있는데 생리혈 자체를 부정하게 여겨가지고 그 기간인 여성이 집 밖에 외양간이나 창고에서 자게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자다가 너무 추우니까 모닥불 같은 거 피우고 근데 그거 가스가 제대로 안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지식해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 추워서 진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불법화가 됐는데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많이들 죽이네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좀 죽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디서 본 건 있거든요.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스시 장인이 다큐멘터리에서 한 말인데 여자는 월경을 하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되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시의 향을 일정하게 맡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장인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 일본 진짜. 스시 장인들 여자 못하게 한다는 얘기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약간 프로페셔널 요리계는 여자가 잘 진입이 안 되긴 하죠. 국자로 한 대씩 때려줘야 돼. 아 진짜. 5대 때려주면 안 돼요? 10대 때리지. 괜찮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인간의 생리 현상이 대체 불길할 게 어디 있다고. 뭐 비염 있는 사람한테 너 콧물 흘리니까 오두막 들어가서 자 이러는 거랑 뭐가 달라. 맞아. 진짜. 근데 이런 물상식이 진짜 옛날부터 이어진 거잖아요. 다큐에서도 뭐 중세 신학에서는 원제 이후에 아이를 낳아야 됐고 그래서 그거 원제 때문에 정열을 시작한 게 된 거니까 이거는 정열은 원제의 증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신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었는데 여성이 이제 또 다른 인간을 재생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타락의 증거가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신학계가 여성이 권위적인 그런 학계였으면은 이거는 재생산이랑 그에 연관된 정열은 신성으로 고려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우리 이갈리아 그때도 출산? 바 맞죠? 딸 이름. 맞아요. 봐. 걔가 정열이 시작하니까 완전 신나가지고 막 와 나도 이제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권력자인 사회에서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 좋은 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지금 이렇게 여성의 월경 현상, 그 정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붙어 있는 거는 남자가 권력자고 자기네들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를 그냥 터부시해서 너네들 이거 되게 열등한 거야라고 이름 붙이고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들한테 없는 거라 두렵고 그래서 더 차별하고 더 맞아요. 전득에 구는 게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다큐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혈분경. 고대 중국의 경전인데 뭐 혈분이라는 거는 애를 낳을 때 출산할 때 생기는 그 출혈인데 그 애를 낳았던 여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 맞아. 혈분 뭐 혈로 지옥에 빠져가지고 그 피를 다 받아 마시기 전까지는 맞아. 그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경전도 있고. 그러면 근데 그 시기에는 다 애를 낳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는데 그럼 여자는 무조건 다 지옥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 막 불교계는 그 여성은 뭐 생불이 될 수 없다, 부처가 될 수 없다, 극락에 갈 수 없다, 뭐 죄를 지어서 여자로 태어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잘 돌을 갈고 닦아가지고 다음 생에 남자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게 혹시 혈분경의 맥락이랑 이어져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아기는 모두가 축복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기면서 그와 동반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은 다 되게 나쁜 일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다 세트야. 어. 세트 상품이라고. 어. 음. 그러니까. 이번 회차는 두 편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양한 월경 용품에 대해 이야기해요. 일회용 생리대, 면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등 각자가 사용해본 용품들의 장단점까지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기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박혜솔. 사운드 편집 황현진. 영상 편집 정원. 홍보의 최희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